서아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런 성격이시잖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최악의 경우부터 따져보시는 분이니까. 이민주는 두툼한 재산 관련 공증 서류 뭉치를 박서아 앞으로 밀며 다소 멋쩍은 듯 말했다. 박서아는 공증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다. 서류에는 이민준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3채, 자동차 2대, 그리고 이민준 아버지의 건설회사 지분 20%까지 모든 재산이 박서아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고 명확하게 공증되어 있었다. 어머님 생각 이해해요. 박서아는 공증 서류를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대개 재산을 지키시려는 거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죠. 이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네가 제일 이해심이 깊을 줄 알았어. 우리 다음 달에 바로 혼인신고하자. 박서아는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바로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친정의 오래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어 곧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2년 전 봄, 박서아는 서울의 경희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강남의 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이민준을 만났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있던 박서아는 인파에 밀려 이리저리 휘청거렸다. 갑자기 누군가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손에 있던 서류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황급히 사과하며 웅크려 앉아 서류를 줍는 것을 도왔다. 박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하얀 셔츠 차림이 무척 깔끔해 보였다. 괜찮아요. 박서아도 함께 웅크려 앉아 서류를 주었다. 이거 다 업무 자료인가 봐요. 이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정리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분당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박서아예요. 괜찮아요. 그냥 광고 시안들이라. 그렇게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이민주는 매우 세심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바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서류는 괜찮은지 물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서서히 가까워졌다. 이민주는 28살의 경기 토박이로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박서아에게 무척 다정했다. 박서아는 전라북도 고창의 시골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였고 그녀를 대학까지 보낸 것만으로도 무척 힘드셨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교제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민주는 작년 밸런타인데이에 박서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한강공원에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서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박서아는 감동의 눈물이 차올라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응. 랭얼. 상견례. 약혼 후 이민주는 박서아를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분당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로 세련되게 인테리어되어 있었다. 이민준의 아버지 이강식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 어머니 김미경은 은행에 다니는 똑 부러지는 여성으로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빠,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서아예요. 이민준이 박서아의 손을 잡고 소개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서아는 긴장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이강식은 인자하게 웃었다. 서아 양이구나. 참 예쁘네. 우리 민준이가 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지 알겠어. 어서 앉아. 편하게 있어. 김미경도 미소를 지었지만 남편만큼 따뜻해 보이지는 않았다. 서아 양, 민준이한테 듣기로는 전라도 출신이라고? 네, 부모님은 농사 지으세요. 박서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김미경의 미소의 순간 어색함이 스쳤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농부 좋지. 부지런하고 순박하시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김미경은 많은 것을 물었다. 가족은 몇 명인지, 형제는 있는지, 직장 수입은 어떤지, 서울에 집을 살 계획은 있는지 등. 박서아는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김미경의 태도가 어딘가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시간, 김미경은 박서아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겉으로는 살뜰히 챙기는 듯했지만 말속에는 박서아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쳤다. 서아 양, 혼자 서울살이 하려면 힘들지? 월세는 얼마나 내니? 괜찮아요. 친구랑 같이 살아서 월 8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80만 원? 여기서는 옷 몇 벌 값이네. 김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에 집 없으면 정말 발붙이기 힘들어. 이민준이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채고 급히 말했다. 엄마, 서아랑 제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너희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김미경이 아들을 쏘아보았다. 박서아는 내내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김미경의 태도를 파악했다. 3. 재산, 공증, 제한. 이민준의 집에서 돌아온 후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야, 우리 엄마가 말씀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내가 더 노력해야지. 박서아는 담담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김미경은 이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그 박서아라는 아가씨 조건이 너무 처지는 거 아니니? 김미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근방에서 살았고 내 아버지랑 내가 힘들게 이만큼 일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킬 순 없잖니. 엄마,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요즘 아가씨들이 남자 쪽 집이랑 차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김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가씨랑 정말 결혼할 거면 우리 집 재산은 확실하게 공증받아야 한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면 정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이 왜 떨어져? 진심으로 너랑 살 생각이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거야. 만약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오히려 꿍꿍이가 있었다는 증거니 잘된 일이지. 이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김미경은 말을 이었다.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혼전 재산 공증은 간단해. 그냥 우리 집에 지금 있는 재산 목록을 명확히 하고 그 아가씨랑은 상관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그 아가씨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 나중에 괜한 오해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전화를 끄는 이민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한번 결정한 일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서아가 이 일로 상처받을까 걱정되었다. 며칠 후 이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서아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서아야, 우리 엄마가 혼전 재산 공증을 하자고 하시네. 이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텔레비전을 보던 박서아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공증해서 이건 혼전 재산이라고 명확히 하자는 거야. 이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박서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오빠네 집 재산은 나랑 상관없다는 뜻?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민준은 당황했다. 엄마 말씀으로는 양쪽을 다 보호하고 나중에 생길 오해를 막기 위해서래. 박서아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동의할게. 이민주는 깜짝 놀랐다. 너, 화 안 나? 왜 화를 내? 박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재산 관계는 명확한 게 서로에게 좋지. 이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서아를 힘껏 껴안았다. 역시 네가 최고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박서아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 자, 공증서. 한 달 후 김미경이 직접 재산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목록으로 만들었다. 공증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강식 김미경 부부 명의 재산 목록.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5호 아파트 3동 2단지 1501호
면적 130피나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XXX 아파트 1동 801호, 면적 110피나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YYY 오피스텔 1206호, 면적 80피나미. 아우디 A6 세단 일대, 차량번호 서울 5545. 혼다 CRV 일대, 차량번호 서울 55나 55. 주성진건설 지분 20%. 은행 예금 총 8억 원. 상기 재산은 모두 이강식, 김미경 부부의 혼인 전 및 혼인 중 공동 재산이며 이민준의 미래 배우자인 박서아 씨와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음을 명시함. 이 공증서를 본 박서아의 마음은 착잡했다. 이민준의 집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했다. 아파트만 3채의 회사 지분까지. 서아 양, 한번 봐요. 문제 있는 부분 있어요? 김미경이 공증서를 박서아에게 건네며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서아는 꼼꼼히 읽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됐고, 김미경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뭐든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말 나오면 서로 피곤하잖아. 이민준이 옆에서 민망한 듯 말했다. 엄마,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내가 뭘 틀린 말 했니? 김미경이 아들을 흘겨보았다. 서아 양처럼 사려 깊은 아이는 내 깊은 뜻을 다 이해할 거야. 박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서 사려가 깊으시네요. 공증 절차가 끝나자 김미경은 눈에 띄게 박서아에게 다정해졌다. 결혼 준비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서아 양, 친정 쪽에는 특별한 결혼 풍습 같은 거 있니? 예단이라든가? 저희 쪽은 크게 따지는 거 없어요. 편하게 상의해서 정하면 돼요. 박서아가 순순히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고, 우리 민준이도 그런 거 따지는 애는 아니거든. 너희 둘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최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민준은 계속해서 사과했다. 서아야,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성격이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마음에 안 뒀어. 박서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재산 관계는 명확한 게 좋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박서아가 고개를 돌려 이민준을 보았다. 그런데 나도 어머님처럼 내 재산을 좀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민준이 웃었다. 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박서아는 대답 대신 옅게 미소만 지었다. 오, 반전. 바로 공증을 마친 다음 날, 박서아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아야, 아빠다. 좋은 소식이 있다. 아버지 박만덕 씨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우리 마을이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돼서 재개발에 들어간단다. 박서아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재개발이요? 그래. 정부에서 여기다 신도시를 짓는데 마을 전체가 다 옮겨야 해. 보상 기준도 나왔는데 우리 집도 꽤 많이 받을 것 같아. 박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확히 얼마나요? 보상금이 5억 원이고 34평짜리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준단다. 박만덕 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아빠랑 엄마는 평생 이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 박서아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억 원. 그녀가 10년을 꼬박 모아도 벌기 힘든 돈이었다. 아버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말고 구청에서 나온 공문도 다 확인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절차 시작한대. 박만덕 씨는 기쁘게 말했다. 서아야, 이제 너 결혼할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 엄마가 번듯한 혼수해 줄 수 있게 됐어. 전화를 끊고 박서아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제 김미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재산관계는 명확한 게 서로에게 좋지. 그래, 재산관계는 정말로 명확해야 했다. 그날 밤 박서아는 이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나 주말에 고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왜?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이민준이 긴장하며 물었다. 아니, 부모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민준 씨는 일 열심히 해. 금방 돌아올게. 다음 날
박서아는 휴가를 내고 KTX를 타고 고창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낡은 집은 고창 외곽의 한 마을에 있는 전형적인 시골 주택이었다. 박만덕 씨 부부는 50대 농부로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얼른 들어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그 재개발 공문부터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주었다. 박서아가 꼼꼼히 읽어보니 정말 공식적인 재개발 통지서였다. 보상 기준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집과 토지를 합쳐 현금 5억 원과 120피면이 34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건이었다. 아버지, 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대요? 서류에 도장 찍으면 70% 먼저 나오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완공되면 준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았다. 그러니까 일단 3억 5천만 원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지. 박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 진지하게 앉았다. 아빠,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보상금 제 이름으로 받아도 될까요? 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아야, 이 돈은 원래 다 내 것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빠랑 엄마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렇게 큰 돈 쓸 때도 없어. 다 넣어주려고 했던 거야. 두 분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해두고 싶어요. 박서아는 설명했다. 저 곧 결혼하잖아요. 만약 이 돈이 제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내 말은 시댁에서 이 돈을 탐낼까봐 걱정된다는 거냐? 걱정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란을 미리 막고 싶어요. 민준 씨네 집은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좋고 그쪽도 재산을 다 공증했어요. 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했다. 공증을 했다고? 박서아는 이민준의 집에서 재산 공증을 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집에서 너를 그렇게 경계한다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화가 난 듯 말했다. 우리 서아처럼 착한 애를 두고 뭘 믿지 못해서. 아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박서아가 아버지를 위로했다.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확실하게 하니까요.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야, 너 혹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니? 아니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도 배우려는 거예요. 제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해두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서아야, 내 말은 이 보상금 전부가 내 개인 재산이고 미래의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한다는 뜻이냐? 네. 박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재산이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요. 좋다. 아버지가 무릎을 쳤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왜 그 집만 남을 경계하냐.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남은 듯 했다. 그러다가 너희 둘 사이에 금이라도 가면 어쩌니. 엄마, 그 사람이 절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것 때문에 화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건 그 사람이야말로 꿍꿍이가 있었다는 증거겠죠. 박서아가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말투는 김미경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때와 똑같았다. 6. 반격의 서막. 서울로 돌아온 박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혼전 재산 공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했다. 박서아 씨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재개발 보상 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체결되면 그 돈은 법적으로 개인 재산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이 재산이 미래의 배우자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 날 박서아는 부모님과 함께 고창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관련 서류를 모두 처리했다. 재개발 계약서는 박서아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보상금 역시 그녀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었다. 동시에 박서아는 재산 공증서도 발급받았다.
박서아 개인 재산 명세서, 전라북도 고창군 오우지구 재개발 보상금, 금 5억 원, 500, 0, 0원. 전라북도 고창군 오호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권 일체, 120피 너비, 은행 예금 3천만 원, 기타, 개인 자산, 창기 재산은 모두 박서아 개인의 고유 재산이며 장래 배우자인 이민준 씨 및 그 가족과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음을 명시함. 공증서를 손에 쥔 박서아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박서아는 이 사실을 바로 이민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일주일 후 김미경이 결혼식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다며 박서아를 따로 불러냈다. 서아 양, 결혼식은 언제쯤 올리면 좋겠니? 김미경이 한정식 집에서 물었다. 언제든 좋아요. 민준 씨 일정에 맞출게요. 박서아는 순순히 따랐다. 그래, 좋아. 김미경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참, 예단 이야기도 해야지. 우리 쪽 풍습으로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너희 집 사정을 고려해서 3천만 원만 받으마. 어떠니? 박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장 비용은 우리 집에서 낼게. 대신 너희 집에서도 혼수는 좀 준비해야 한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성의만 보이면 돼. 네, 당연하죠. 그리고 김미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이한테 듣기로는 너희 집에 따로 집은 없다고? 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오래된 집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집도 넓으니 괜찮을 거야. 김미경은 아주 관대한 척 말했다. 물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줄 순 없어. 그건 이해하지? 박서아가 미소 지었다. 그럼요. 이해합니다. 역시 넌 참 착하고 똑똑해. 김미경은 점점 더 만족스러워했다. 어떤 애들은 결혼하자마자 집 명의에 이름부터 올려달라고 난리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로 그때 박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문자 좀 확인할게요. 박서아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하나은행 고객님 계좌 1234로 350, 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353, 0, 0원. 재개발 보상금의 1차분 3억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이다. 박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김미경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아,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예요. 박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실은 저희 친정 쪽에 좀 변화가 생겨서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희 시골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어요. 김미경의 눈이 반짝 빛났다. 재개발? 그거 잘 됐네. 보상금 꽤 나오겠구나. 네, 조묘. 5억 원의 아파트 입주권 하나요? 박서아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미경은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 5억? 네, 5억 원이요. 박서아가 반복했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1차 보상금은 벌써 입금됐네요. 김미경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5억 원이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서아 양,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박서아는 가방에서 재개발 계약서와 재산 공증서를 꺼냈다. 보세요. 이건 재개발 계약서고 이건 제가 받은 재산 공증서예요. 김미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공증서에 적힌 장래 배우자인 이민준 씨 및 그 가족과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서아 양,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김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별 뜻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서 하신 방식을 배운 것뿐이에요.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해두려는 거죠. 박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산 관계는 명확한 게 모두에게 좋다고요. 김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분명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건 다르지. 김미경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집 재산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거고 내 돈은 갑자기 생긴 횡재잖니. 횡재도 재산은 재산이죠. 박서아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머님, 처음에 공증하실 때 횡재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으셨잖아요. 김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박서아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머님의 방식이 아주 옳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재산은 확실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당연히 지지해 주셔야죠. 김미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순진한 시골 처녀라고만 생각했던 박서아가 이런 식으로 한 방 먹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아 양, 우린 이제 한 가족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 않니? 김미경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왜 한 가족이면 선을 그으면 안 되나요? 박서아가 되물었다. 어머님과 아버님도 부부이신데 재산 공증을 하셨잖아요. 저와 민준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더 확실히 해야죠. 김미경은 스스로 판무덤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7. 모자의 대화. 한정식 집에서 나온 김미경은 굳은 얼굴로 즉시 이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급한 일이야. 이민준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 못해. 빨리 오기나 해. 1시간 후 이민준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다. 김미경은 박서아의 재개발 이야기를 쏟아내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민준아, 이게 뭔지 좀 봐라. 김미경이 박서아의 재산 공증서를 테이블 위에 내팽개쳤다. 그 애가 우리를 따라서 재산 공증을 했어. 이민준은 공증서를 집어들고 읽어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재산은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크지. 김미경은 발을 동동 굴렀다. 걔네 집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 5억이야. 5억. 이민준은 멍해졌다. 얼마요? 5억에 34평짜리 아파트까지. 김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걔네보다 겨우 좀 더 많은 수준이야. 시골뜨기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수억대 자산가가 됐다고. 이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5억 원이라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걔가 재산 공증을 해서 우리랑은 단 1원도 상관없다고 못을 박아놨다는 거야. 김미경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내가 처음에 공증하자고 한 건 우리 집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자기가 배운 대로 우리를 경계하잖아. 이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재산 공증이 옳다고 생각하셨다면 서아가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답답한 아들아. 김미경은 속이 터졌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한테 보란듯이 복수하는 거라고?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민준이 박서아를 변호했다. 네가 뭘 알아? 김미경이 코웃음 쳤다. 여자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건 명백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공증서에 사인하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잘 생각해봐. 그 애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너를 이렇게까지 경계하겠니? 김미경은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했다. 부부 사이는 서로 믿어야 하는 거야. 걔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애초에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민준이 혼란스러워했다. 가서 직접 물어봐. 어떤 생각인지. 만약 그 재산을 공유하겠다고 하면 진심인 거고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민준은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민준은 박서아를 만났다. 서아야, 어머니한테 들었어. 너희 집 재개발한다며? 이민준이 떠보듯 물었다. 응, 맞아. 박서아는 담담했다.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민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박서아가 그를 쳐다보았다. 화났어?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나한테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이제 알았잖아. 박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뭐 문제 있어? 이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서아야,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재산 공증을 한 거야? 민준 씨네 집도 했잖아. 박서아가 되물었다. 대근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민주는 답답해했다. 내 말은 우린 곧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믿어야지 이렇게 경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박서아가 웃었다. 믿음? 민준 씨네 집에서 나한테 재산 공증 요구했을 땐 왜 믿음 이야기를 안 했어? 이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 씨,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박서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처음부터 우리 집에 돈이 많았다면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재산 공증을 하자고 하셨을까? 이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대답 안 해도 돼. 답은 이미 아니까. 박서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만약 우리 집이 처음부터 부자였다면 어머님은 절대로 공증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야. 어떻게든 우리 재산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셨겠지. 서아야,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해. 너무하다고? 박서아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처음에 나한테 공증서에 도장 찍으라고 한 건 공평한 일이었어? 이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준 씨, 난 이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 박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어머님께서 내가 대개 재산을 탐낼까봐 철저히 경계하셨지. 이제 내가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시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민주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절대 재산 공증을 취소하지 않을 거야. 박서아의 태도는 단호했다. 어머님께서 나를 경계하셨듯이 나도 이제 당신들을 경계할 권리가 있어. 말을 마친 박서아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다. 이민주는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다. 랭, 현명한 아버지.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이강식은 아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뭐라고? 박서아 양집이 재개발로 5억을 받았다고? 이강식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게다가 재산 공증까지 해서 우리랑은 한 푼도 상관없게 만들어놨어요. 김미경이 그동안의 일을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강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이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준이 물었다. 이강식은 사업가답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아빠가 하나만 묻자. 너는 박서아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냐? 네, 당연하죠. 그럼 됐다. 이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볼 땐 박서아 양이 한 일은 아무 잘못이 없어. 김미경이 발끈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저건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겨냥한 거야? 이강식이 반문했다. 애초에 재산 공증하자고 우긴 게 당신이잖아. 재산은 확실히 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고, 이제 와서 저쪽에서 똑같이 하니까 왜 불만이야? 그건 다르죠? 김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뭐가 달라? 이강식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당신은 그냥 저 아가씨한테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까 배가 아픈 거야. 남편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김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배 아프지 않아요. 배 아프지 않은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강식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여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박서아 양 같은 아가씨는 내가 보증해. 원칙이 있고 줏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민준이 물었다. 잘 생각해봐라. 만약 박서아 양이 정말 속물이었다면 우리가 재산 공증을 요구했을 때 계속 너를 만났을까? 이강식이 분석했다. 그냥 더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너와 계속 함께하기로 선택했지. 그게 뭘 의미하겠냐.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게다가 이제 돈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냐? 다른 아가씨였으면 벌써부터 온갖 요구를 다 했을 거다. 김미경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저건 명백히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거잖아요. 화풀이면 좀 어때? 이강식이 되물었다. 저 아가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이유가 있지.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민준이 물었다. 간단해. 가서 박서와 양에게 사과해라. 이강식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 처음에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내가 왜 사과를 해요? 김미경이 반발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강식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사업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잖아. 박서와 양 같은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당신이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서 걷어찰 사람이 아니라고. 김미경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민준아, 아빠 말 들어. 가서 서와 양이랑 진솔하게 이야기해. 이강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일 때문에 너희 둘 사이를 망치지 마라. 화해. 그날 오후 이민주는 용기를 내어 박서아에게 전화했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박서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래.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서아야, 미안해. 이민주는 만나자마자 사과했다. 어제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해. 박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 집이 너한테 잘못했어. 이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 너한테 재산 공증을 요구했던 거 정말 생각이 짧았어. 이제 와서 그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 박서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니, 지금 와서가 아니라 그때도 부적절했어. 이민준이 급히 해명했다. 단지 내가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박서아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실 이민준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김미경의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준 씨,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박서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만약 나한테 이 재개발 보상금이 없었다면 그래도 나랑 결혼했을 거야? 당연하지. 이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님은? 이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엄마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셨을 거야. 난 어머님이 받아주실 필요 없어. 박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당신만 날 받아주면 돼. 난 당연히 받아들이지. 네가 재산 공증을 한 거 난 지지해. 이민준이 박서아의 손을 잡았다. 네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박서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이야.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말씀이 맞아. 너는 원칙이 있고 줏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여자는 정말 드물어. 박서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서아야, 우리 원래 계획대로 결혼하자. 응? 이민준이 간절하게 말했다. 집안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할게. 너 절대 속상하게 안 할게. 박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박서아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둔 것일 뿐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10. 결혼 준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김미경이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아 양, 상의할 게 있는데. 김미경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공손해졌다. 이제 너도 돈이 생겼으니 결혼식 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게 어떻겠니? 무슨 뜻이세요? 그러니까 식장 비용을 우리 반반씩 내자는 거지. 김미경이 떠보듯 말했다. 상황이 전이랑 달라졌잖아. 박서아가 웃었다. 어머님, 예전에 식장 비용은 댁에서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변했지. 김미경은 조금 민망해했다. 이제 너도 돈이 있으니 우리 좀 평등하게 가자고. 평등이요? 박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예단도 다시 이야기해야겠네요. 평등하게 가려면 제가 민준 씨한테 예단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요, 박서아가 말을 이었다. 평등하게 하려면 민준 씨도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려야겠네요. 저는 34평 아파트랑 현금 5억 원이 있으니 원칙적으로 민준 씨도 그 절반의 권리가 있잖아요. 김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박서아가 되물었다. 평등하게 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김미경은 박서아의 반격에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 약속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서아의 태도는 단호했다. 식장 비용은 댁에서 내시고 예단은 3천만 원. 저는 혼수를 준비할게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김미경은 또다시 스스로 판무덤에 빠진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미경의 태도는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 박서아가 돈이 생기더니 변했다며 예전처럼 순하지 않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강식은 몇 번 듣다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 적당히 좀 해? 박서아 양이 뭐가 변해? 변한 건 당신이야. 내가 뭘 변해요. 당신은 그냥 저 아가씨가 부자가 되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잖아. 이강식이 일침을 가했다. 처음에 돈 없을 때는 그렇게 경계하더니 이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고 하고. 당신이야말로 전형적인 강약약강 아니야. 김미경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10일 결혼식. 결혼식은 예정대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박서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이민주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늠름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많은 친지와 친구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박서아의 부모님도 고창에서 올라오셨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표정은 무척 밝았다. 결혼식 사회자는 관례에 따라 신랑 신부를 소개했다. 신랑 이민준 군은 서울 토박이로 현재 5호 건설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 중입니다. 신부 박서아 양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현재 XXX 광고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어서 특히 신부 박서아 양은 5억 원의 자산과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신세대 독립 여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김미경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사회자까지 박서아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피로연 내내 많은 사람들이 박서아의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부집이 재개발로 거의 5억을 받았대. 진짜 운이 좋네. 그러게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지. 그런데 그 돈을 전부 개인 재산으로 공증해서 신랑 쪽이랑은 상관없게 했다던데? 정말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김미경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기분은 더욱 불쾌해졌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아 체면이 서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서아와 이민주는 시댁으로 돌아왔다. 약속대로 그들은 당분간 시댁의 큰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서아야, 오늘 고생 많았어. 이민준이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야, 너무 행복했어. 박서아가 미소 지었다. 김미경은 옆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박서아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불편했다. 12. 시집살이. 신혼 초 몇 달간 박서아와 이민준의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다. 박서아는 사려 깊게 매일 집안일을 돕고 시부모님께도 공손하게 대했다. 하지만 김미경은 사소한 일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서아야, 오늘 장 본 거 얼마 나왔니? 6만 8천 원이요. 6만 8천 원? 그렇게 비싸? 내가 같은 걸 사면 5만 원이면 되는데 아마 제가 간 마트가 좀 더 비쌌나 봐요.
네가 이제 돈이 있으니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겠지. 김미경이 비꼬듯 말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다. 박서아가 20만 원짜리 옷을 사면 김미경은 사치스럽다고 했고, 박서아가 친정 부모님께 영양제를 사드리면 편애한다고 말했다. 이민주는 중간에서 매우 곤란했고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서아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한 소리 한 거지. 김미경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서아는 김미경의 저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 5억 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년 후 박서아가 제안했다. 민준 씨, 우리 분가에서 살자. 왜? 이민준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내 생각엔 신혼부부는 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박서아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 돈 아깝게. 월세는 내가 낼 수 있어. 박서아가 말했다. 아니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 인테리어에서 거기서 살자. 이민주는 망설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집에 얹혀 사는 셈이 되잖아. 그게 뭐 어때서? 내 집에 사는 게 문제라도 돼? 박서아가 되물었다. 이민주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박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집에 사는 게 창피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들이 흉볼까봐. 무슨 흉을 보는데 당신이 처가살이 한다고? 박서아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준 씨,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나한테 이 집이 없어서 우리가 월세로 살았다면 그때도 창피했을까? 당연히 아니지. 그럼 왜 내 집에 사는 건 창피한 건데? 박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당신도 내가 당신보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계속 시댁에 살게 되었지만 박서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13. 분가.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 박서아의 아파트 인테리어가 끝났다. 34평의 아파트는 위치도 좋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저기로 이사 가자. 박서아가 다시 제안했다. 이번에는 이민준도 동의했다. 그 역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삿날 김미경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다. 서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김미경이 따져 물었다. 저희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박서아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왜 이사를 해? 우리 집이 좁아 터졌니? 좁지는 않지만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무슨 너희만의 공간? 김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너 지금 민준이를 우리 집에서 빼내가려는 거지? 박서아는 김미경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어머님, 말씀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지만 제 남편이기도 해요. 저희 부부가 저희 집에서 사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내 집? 김미경이 그 단어를 물고 늘어졌다. 넌 항상 내 집이라고 말하더라. 그럼 민준이는 뭐가 되니? 민준 씨는 제 남편이죠. 우리가 같이 사는 건 당연해요. 박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니면 어머님 생각에는 제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민준 씨 이름을 올려줘야 한다는 건가요? 김미경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만약 박서아에게 아파트 명의를 공유하자고 요구하면 박서아 역시 시댁의 아파트 명의를 요구할 것이 뻔했다. 내 말이 그 뜻은 아니고 김미경은 당황했다. 그럼 무슨 뜻이세요? 박서아가 반문했다. 어머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재산 공증을 요구하신 게 재산을 확실히 나누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지금 재산이 아주 확실하게 나뉘었잖아요. 어머님 집은 어머님 것, 제 집은 제 것, 아주 좋지 않나요? 김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서아가 김미경을 보며 말했다. 처음에 어머님께서 저를 경계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도 돈이 생겼고 제 이익을 지켜야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말을 마친 박서아는 뒤돌아섰다. 이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서아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해요. 14. 새로운 시작.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박서아와 이민준의 생활은 훨씬 좋아졌다. 김미경의 간섭이 없으니 두 사람은 훨씬 화목하게 지냈다. 하지만 박서아는 시댁과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미경의 말과 행동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180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년 후 박서아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미경은 다시 살갑게 굴며 자신이 와서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아니요, 괜찮아요. 산후조리원에 갈 거예요. 박서아가 거절했다. 산후조리원은 얼마나 비싼데 내가 가면 돈도 안 들잖아. 그 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박서아의 태도는 단호했다. 김미경은 기분이 상했다. 서아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날 못 믿겠다는 거니? 못 믿는 게 아니라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박서아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김미경은 박서아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다. 아이가 태어난 후 박서아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김미경이 손주를 보러 왔을 때 온갖 비싼 유아용품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건 뭐 이렇게 비싸니? 옷 한 벌에 몇십만 원이나 하고 아이 용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박서아가 말했다. 그래, 너는 이제 돈이 있으니 제일 좋은 것만 사야겠지. 김미경이 또다시 비꼬았다. 박서아는 대꾸하지 않고 아이를 안았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박서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남에게 휘둘리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있고 자신의 돈이 있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김미경에 대해서는 만약 그녀가 태도를 바꾼다면 박서아도 화목하게 지낼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불평한다면 박서아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충분한 힘이 있었다. 결국 그녀가 처음 부모님께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은 단순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태도에 대한 선언문이 되었기 때문이다.